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1부에서는 당뇨가 생기는 원인과 당뇨가 생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당뇨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해 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약 58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약 158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에 걸릴 수 있는 당뇨병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되는 게 이 당뇨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당뇨가 생기면은 비만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당뇨란 녀석은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소변에 당이 함께 나오는 증상을 즉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뇨병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형 당뇨가 있고요. 하나는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유전적으로 발병이 될 수 있는 질환이라 주로 영유아기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아기 때 발병을 하게 되고,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이 되어서 혹은 식습관을 통해서 생기는 병을 제2형 당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1형 당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내외로 이야기를 하고요. 2형 당뇨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를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생활 식습관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평상시에 매일 검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혈당 수치죠. 혈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식사 후 2시간 혈당, 여기에 더해서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뭐냐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수치를 검사를 하는 건데 혈액 내에 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거죠. 이를 토대로 인해서 당뇨에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뇨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갈증이 심해지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혹은 이 공복감이 좀 더해져서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당뇨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자, 일단 당뇨 도대체 왜 생길까요? 어떤 걸 많이 먹어서 생길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어떠한 걸 많이 먹을까요?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복합 탄수화물일까요? 아니면은 전부 다 깎아내서 촥촥촥 깎아내서 단순 탄수화물.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 삼시세끼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탄수화물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백미, 밀가루,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이것만 먹어요? 간식 먹는다고 빵 먹죠. 그 다음에 믹스커피 먹죠. 카페 가면은 커피에다가 액상과당 넣어서 먹죠.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혈중에 당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당뇨를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이 높아지면 어디에 부담이 좀 제일 많이 되냐면 췌장에 부담이 엄청 많이 돼요. 자, 췌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췌장이라는 녀석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즉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 기관차, 열쇠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췌장을 보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베타세포에서 무엇이 나와요?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분비가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수화물과 관련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혈액 내로 뭐가 들어와요? 당이 들어와요. 포도당이 들어와요. 그럼 이 녀석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죠? 위해서 인슐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활동도 많아. 자, 그러면은 이 당이라는 연료를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밥 먹고 앉아 있어. 산책 같은 거는 하지도 않아. 장 보러 가는데 꼭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걸어가도 되는데. 장 보러 가는데 맨날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 타러 다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포 안에 영양소가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비어있는 상태일까요?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인슐린이 출동을 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을 들고 세포로 갔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줘 했더니 세포가 뭐라 그래요? 만실이야 못 들어와. 이러다 보면 인슐린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까요? 인슐린이 일을 안 해요. 인슐린이 저항을 받아요.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중에 당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뇨는 기본이고요. 비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당이 소모가 돼서 에너지로서 전환이 돼서 쓰여져야 되는데 포도당이 남아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기 배로 가요, 배. 배에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데 얘가 당이 지방으로 변환이 되면서 말이 뭐예요? 묵직해지는 거예요. 중성지방으로 저장됐어요. 근데 이거에 넘어서면 뭘로 저장이 돼요? 더욱더 생기지 말아야 되는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뇨가 있는 사람 중에서 비만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는 의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앞서서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뇨가 생기면 고혈압과 고지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요? 당뇨가 생기면은 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뇌혈관에 생기면은 뇌졸중, 심혈관에 생기면은 심근경색, 눈에 생기면은 실명. 여기에 더해서 신장,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신장에 생기면은요, 신부전증. 그러면은 몸에서 여과해야 되는 필터 역할을 신장이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때요? 몸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버려서 혈관이 손상이 되니까 세포로 영양소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괴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해서 몸에 부하가 걸리잖아요. 되돌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당뇨 1부에서는 당뇨가 생기는 이유,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2부에서는 당뇨와 함께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인슐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